보은초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보은초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오늘 벌써 1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정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립묘지 하면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국립묘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국립묘지 정책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국립묘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정책과 김상현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민 패널 방주빈님 오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보이스 15화 이야기 주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립묘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국립묘지 하면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국립묘지에 관련된 정책이 어떤 것인지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하여 관리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희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정책과는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기도 하고요. 국립묘지를 조성, 확충하고 운영에 있어 관리, 감독하는 등 국립묘지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네, 전국에 국립묘지가 굉장히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이 중에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국립묘지는 어디인가요? 네, 우리나라에는 총 11군데의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그중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제외한 10개의 국립묘지를 국가보훈처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립대전현충원을 비롯해서 5개의 호국원인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호국원이 있고요. 국립 4.19, 3.15, 5.18 민주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에 위치한 신암 선열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번째 국립묘지인 제주 국립묘지가 지난해 착공식을 갖고 조성 중에 있고요. 경기도 연천에 13번째 국립묘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현충원이 있고요. 호국원이 있잖아요. 네. 차이가 뭔가요? 정확한 차이가? 현충원과 호국원은 호칭은 다른데요. 모두 국립묘지라는 점에선 모두 같습니다. 각 묘지마다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이관될 때 기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별로 안장 대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건가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대통령 등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무공수운자, 정공산군경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묘역, 그 호국원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안장이 되는 건가요? 국립 4.19, 3.15 민주묘지는 4.19 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여야 하며 국립 5.18 민주묘지의 안장 대상자는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부상자 또는 희생하신 분들이 안장되십니다.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는 전몰 순직군경, 전공산군경,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있습니다. 신암 선열공원의 경우 독립유공자 전용 모역으로 순국 선열 및 애국시사분이 안장 대상이나 현재 만장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 요건 들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합니다. 말씀하신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안장 신청, 이장 신청, 그리고 배우자 합장 신청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와 그리고 정보들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럼 반대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국립묘지 안장이 제외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국가보훈법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법상 금고 1년형이 확정된 사람,
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안장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병적 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거쳐 승인이 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재심의제도 같은 절차가 있을까요? 유가족분들은 국립묘지 안장 처분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재판부 조정 권고 및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경고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대전 국립현충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5월에 현판이 교체가 됐잖아요. 기존 서체에서 안중근체로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체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대전 현충원의 현충문 현판은 준공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씨체로 제작되어 35년째 관리해온 시설물입니다. 지난해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 현판과 헌시비에 대한 교체 요구가 제기되었는데요.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가 갖는 국가 정체성,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해당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교체 결정에 앞서서 좀 다양한 논의도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역사, 문화재, 보훈, 법률 분야 등에서 각계 전문가 의견과 자문을 거듭해서 시설물 교체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장소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견이 많았던 시설물을 교체하여 대전 현충원과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신규 현판의 서체는 지난해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안중근체로 교체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오늘날 군인 정신에 귀감이 되는 위인으로 국립묘지를 대표하는 시설물에 안중근 정신을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중근체를 개발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 제작에 협조를 해주셨고요. 지난해 5월 29일에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네.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또 이런 시설물을 교체할 때 반대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잖아요. 어땠습니까? 해당 시설물이 1985년 대전 현충원 준공 당시 기념해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중시해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현판은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서 폐기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묘지다 보니까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의 장소이며 선양의 대표적 장소이다 보니 안장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사고에 따라 사안을 놓고 시각이 달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과 원칙에 맞게 균형 있고 신중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묘지와 관련된 법안들도 이제 새롭게 개정되고 발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바뀐 법안이나 좀 새롭게 지금 상정된 법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다양한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립묘지 자연장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국가관리묘역을 지정하고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이 없는 안장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국립묘지 이장 비용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과 관련된 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분들이나 일반 참배를 희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의전단이 해당 묘소에서 헌화와 참배를 대신하는 등 묘지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국립묘지 소식과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알리는 컨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국립묘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시민 패널 방주빈님 어떠셨어요? 네. 사무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국립묘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또 생각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매일 출근길에 동작역에서 환승을 하거든요. 근데 동작역 서울현충원이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그냥 지나쳐 왔다면 이번 시간을 이후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동작현충원에도 방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보훈처의 김상현 사무관님 모시고 또 국립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국립묘지는 국가 유공자분들을 안장하는 마지막 예우의 장소로서 엄숙하고 경건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역할과 더불어서 국립묘지가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의 보훈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 기념일이나 호국 보훈의 달은 물론이고 주말 시간을 활용하셔서 국립묘지를 방문하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를 위한 마지막 예우의 공간이 바로 국립묘지입니다. 오늘 국립묘지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훈처의 다양한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